대선 D-4흘입니다. 마지막 주말 한 표라도 더 후보들 오늘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딱 자리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노래 얼마나 들었죠? 코리아나의 내 손잡고. 요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굉장히 이제 유세 현장 다니면서 일반 우리 시민들랑 악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피멍도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안 계실 분. 정 의원님, 오늘 문 후보가요, 홍대에서 저녁 6시 반에 우리 프리허그라고 하잖아요. 프리허그. 네. 프리허그 한다면서요. 저녁 6시 반에 홍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전 투표율 25% 넘으면 네. 예, 이제 맞아요. 그때 약속했었어요. 다 안아주겠다 이런 아마 약속을 했었대 공약을 그렇군요. 했죠. 근데 네. 그 오늘 그러면 줄을 다 쓰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줄을 다 쓰셔가지고 계속 해주시는 그러지 건가요? 않을까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써서. 자정이 예.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근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호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좀 한계가 있고요. 경호 문제가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피습 사건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어린아이라든지 뭐 제한을 좀 해서 하지 않을까 보이고 아마 이게 사전 투표 25% 넘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좀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공략을 하지 않는다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경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예. 실제로요. 예. 어제 사실 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가 프리허그 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에 나 그럼 그 암살하겠다. 예, 그렇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올려갖고 발칵 발칵 뒤집혔잖아요. 뒤집혔죠. 다행인 것은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올린 청년인데요. 총각인데 이 총각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지금까지 발표된 걸 보면 정신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렇게만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입건하지 않고 입건을 했는데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라고 하는 곳이 워낙 개방돼 있고요. 워낙 또 사람들도 그렇죠. 많고 엄청나게 그래서. 많이 오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경호 문제가 잘 해결돼야 돼요. 혹시나 지난 대선 때처럼 지난 대선이었나요? 아니면 지방선거였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때.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제 선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어쨌든 경호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지지자들은 지금 홍대에서 프리허그 할 때 약간 아동을 대상으로만 하거나 아동, 조금 아이들. 좀 걸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미취학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프리허그를 진행해야 된다. 후보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하지만 정 씨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계란 던지면 계란 맞고 난 다음에도 툭툭 털고 웃고 나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직 실제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과하게 경호 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누구든 그 어떤 후보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러는 대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프리허그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취지는 맞죠. 근데 오늘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프리허그라고 자꾸 하니까 프리허그가 아니라 국민허그다. 국민허그로 오늘 행사를 명명했다고 하는데 아니, 걱정이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홍대라는 곳에 특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 반이면요. 아우,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프리허그 하는 사람들 뭐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예.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이 안 되는 아무리 이제 경호원들이 있다고 해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한정돼서 그냥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시간 딱 정해갖고 하면 네. 다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그런 아주 그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거고요. 아주 좀 건전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하고 아까 제가 문재인 후보 손 얘기했잖아요. 손 얘기. 문재인 후보가 이 손에 피멍든 모습이 딱 포착이 됐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문재인 후보 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찍혀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시퍼렇게 뭐 멍이 든 건 아닌데 이렇게 미세하게 좀 피멍이 든 모습 보이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유세가 광장파라면서요. 광장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악수하고 스킨십 하는 거. 아마 이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악수를 많이 해서 예. 손이 상당히 통증 이걸 많이 봤는데요. 뭐 저것도 그 문제고 저는 조금 전에 그 경호 이야기를 하면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상당히 정신질환자들도 많고요. 예. 이번에 그 유승민
의원 딸 유담 씨, 네. 그 성희롱 문제도 있잖아요. 그 얘기 잠시 후에 또 저희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별의별 해보죠. 게 그 예.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호라는 게 많이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 이렇게 영상을 쫙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그 손 잡느냐고도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대변인은 항상 문재인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허리를 잡아준다고 허리를 하더라고요. 잡아요. 네. 기동민 네. 실장이 뒤에서 그렇죠. 항상 이렇게 뒤에서 허리 잡아줘요. 잡아줘요. 예.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고 또 후보야 그냥 손을 내밀지만 잡는 사람에 따라서 반가워서 꽉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 의원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막 흔들고 어떤 사람은 꼬집기도 하고 반가워서 이러니까 예. 손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전에 보면 붕대 감고 나왔지 않습니까? 워낙 악수를 많이 해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이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은 그랬어요. 이게 영광의 상처다. 그만큼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손을 잡고 싶어서 하시는 걸 보면 네. 영광의 상처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양쪽에서 문 후보 손 손을 잡고 잡으려고. 뭐 그렇죠. 거의 정신이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은 나 혼자 잡는 거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을 잡는 거니까 네. 저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이래서 물론 저는 뭐 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걸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안할 거잖아요. 수는 없죠. 앞으로. 예.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후보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어이구.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끌어안고 막역하시네요. 마치 그 연예인들 뒤에서 네. 막 꼬집고 이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특히 네.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결국 이제 후보들이 유세 현장에서 겪게 되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 문제 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에서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게 우리 소위 런웨이라고 하잖아요. 네. 런웨이. 그 패션 모델들이 왜 이렇게 쫙 워킹하는 그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런웨이가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봤어요. 사실 저렇게 그동안 대선에서는 못 봤던 것 네. 같거든요. 네, 예, 저도 어떻습니까? 거의 못 봤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문재인 후보가 일종의 이제 지지율을 계속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한 아이디어로 저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후보하고 사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겨우 후보 얼굴 한번 볼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좀 그렇게 무대를 좀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효과적이다. 음.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시민들과 이제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런웨이 무대를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아, 근데 그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아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이 총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경호원이 확 덮쳤어요. 네. 막 이렇게 2명, 3명이 막 이렇게 눌렀거든요. 위에서 총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레이건 대통령이 밑에 깔려가지고 갈빗대가 부러졌어요. 어허, 예.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경호원한테 굉장히 유머스러운 농담을 던졌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갈빗대 부러졌는데 뭐 괜찮다는 식으로 뭐 이 오히려 총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갈빗대 부러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치 있게 농담을 하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후보는 굉장히 낙천적이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위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편하게 더 다가가려고 하는 방법이 뭘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 문제를 너무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또 그걸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유세 일정 한번 볼까요? 오늘 인천, 안산, 그리고 서울 강남권, 그리고 이제 저녁 6시 반에 말씀드린 대로 홍대에서 네. 프리허그 행사에 나섭니다. 네. 그런데 약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하나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그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뭐 황제 의전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성시원 앵커 어떤 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바로 저 영상인데요. 경찰이 지금 도로를 통제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차 보이시죠? 다 바로 문재인 후보의 의전 차량인데요. 근데 중앙선을 그냥 이렇게 넘는 거네요? 네, 지금 한 6대 정도가 네. 서울 여의도 캠프를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줄지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누리꾼들이 저거 황제 의전 아니냐.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하듯이 저렇게 도로 통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일각의 비판이 저기 있습니다. 황제 일각의 의전은 비판. 맞고요.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이게 유세차를 따라 다녀봤는데 옛날에 대선 때 네. 정말 이게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은 흔한 일입니다. 네. 워낙 이 급한 시간, 촉박한 시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저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법은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고요. 아마 저 부분은 사과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요.
저 차의 뒤에 일반 차량이 그 틈을 타서 같이 그 유세 차량인 것처럼 하고 또 가요.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시민들이 볼 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예. 원래 유세 차량인지 이게 일반 차량,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그러네요. 막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예. 어쨌든 원래는 경찰의 네.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신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경찰이 알아서 저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사과한 것 같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저런 모습이 대통령 다 된 것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렇게 비판도 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도 사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안전 그렇죠. 면에서도. 예, 후보 스스로의 그 안전 문제랑도 또 이게 직결이 네. 되는 문제니까요. 자, 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안희정 혹시 충남지사 다들 아시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춤추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신 분? 저 한 분도 없습니까? 김정한 투표 변호사 한분 동료, 없습니까? 동료 영상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온 거 봤어요. 대부분 다 못 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안희정 지사가 춤추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궁금하시죠? 방금 말씀하신 보겠습니다. 그 영상일 것 같아요. 지금 한 광고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그만큼 즐겁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정말 안희정 지사의 막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춤 일각에서는 실력이 관광버스 춤이라고 네, 대단한 것 불리거든요.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뭐 박원순 시장 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버전이 있던데요. 네. 굉장히 재밌고 광고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동안에 선거 광고 보면은 좀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김부겸 의원인가요? 네. 예. 일각에서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난다. 명품 조연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보면은요, 참, 이 후보도 그렇고 후보를 돕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가감없이 본인의 모습을 다 오픈해서 그쵸.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기 제가 워낙 몸치다 보니까 전부 제보다는 다 잘 추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